안녕하세요. 락스 유재배 김동주 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앞서 소개했던 플립패스 애니메이션을 활용해서 자바스크립트와 연계해서 페이지 로딩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자, 화면처럼 이렇게 첫 페이지에서 애니메이션이 작동하고 내용이 뜨고 있고요. About 페이지 클릭했을 때 About 페이지 로딩 애니메이션, 컨택 클릭했을 때 컨택 페이지 로딩 애니메이션 이렇게 해서 구현을 해볼까 합니다. 자, 현재 예제 파일은 실버 회원 폴더 또는 골드 회원 폴더의 자바스크립트 폴더를 확인해 주시고 해당 파일명, 예제 파일명은 설명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HTML 구조부터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TML 구조는 상단에 헤더가 이렇게 있고 패널 해가지고 앞서 애니메이션에서 위로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요 하나하나를 지금 한 7개 정도를 만들 겁니다. 왼쪽에 3개, 오른쪽에 3개, 가운데 하나 해서 요 패널들에다가 우리가 앞서 학습했던 마스크를 적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마스크를 적용할 UL 에서 패널들이 있고 그다음에 본문이 있어요. 본문 안에는 뭐 어떠한 내용이든 여기다가 넣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연결되어 있는 JS는 main.js 지금은 아무것도 작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인덱스 페이지, 어바웃 페이지, 컨택 페이지에서 지금 보고 있는 페이지가 인덱스 페이지고 어바웃 페이지에는 간단하게 여기 제목 정도만 변경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브라우저 화면을 보면 이렇게 해서 홈, 어바웃, 컨택 해서 그냥 해당 페이지로 바로바로 가고 있는데 이제 이 페이지에다가 앞서 보셨던 애니메이션을 적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CSS부터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스타일은 여기 메인 CSS와 연결이 되어 있고 지금 예제 파일에서 여기 패널들에 보시면 파일해서 변수명 그리고 값이 이렇게 설정되어 있어요. 얘들마다 동시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1번이 가장 여기에 인덱스 0이라고 되어 있는 게 가장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1이라고 되어 있는 게 두 번째, 2가 되어 있는 게 세 번째, 3이라고 되어 있는 게 네 번째로 느리게 양쪽에서 동시에 올라가게 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 스타일에서 각각 변수의 값을 이렇게 바꿔주고 있어요. 그러면 저 변수의 값은 이제 CSS에 가서 각각의 요 애니메이션의 속도를 조절할 용도로 쓸 겁니다. 자, 그러면 연결되어 있는 CSS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CSS 열어볼게요. 자, 메인 CSS에는 여기 패널에 width 해서 지금 앞서 요 UL이 화면에 7등분해서 기존의 컨텐츠를 가릴 용도로 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100%를 7등분한 너비를 쓰겠다라고 해 있고 그다음에 다크 블루, 화이트, 라이트 그레이 해서 이 페이지에 CSS에 사용할 변수들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초기화를 해주고 있고 모든 요소들의 너비는 보더까지다 라고 해서 크기도 초기화가 되어 있습니다. 리스트 스타일 난 해주고 컬러는 A 태그의 컬러는 부모에서 컬러가 바뀌면 자동으로 A 태그의 컬러도 바뀌도록 상속이 되어 있습니다. 데모, 그 다음에 바디는 지금 하이트 100VH니까 뷰포트의 높이가 몇이든 간에 그 뷰포트 전체를 다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오버플로우 히든해서 첫 번째 애니메이션 작동하는 동안에는 이 바디를 넘치는 요소가 안 보이게끔 이렇게 처리를 할 거고 애니메이션이 끝난 다음에는 이 오버플로우 히든을 풀어서 컨텐츠가 세로로 길었을 때도 내용이 나오도록 할 겁니다. 자, 페이지 헤더에는 디스플레이 플렉스하고 여기 메뉴들을 오른쪽으로 배치하기 위해서 플렉스 앤드를 썼습니다. 여기에 보면 헤더 안에 내부 이거를 오른쪽으로 몰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 내부가 오른쪽에 이렇게 치우쳐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안에 요소들 플렉스로 가로 배치 간격은 20 페이지 메인은 여기 부분요. 이 내용 부분에 간단하게 패딩을 추가해서 네, 이렇게 화면과 같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먼저 해야 될 거는 페이지 로딩을 위한 CSS를 설정을 해서 지금 여기 윗부분에다가 앞서 완성본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이 사각형의 CSS, 요 패널들의 CSS를 미리 잡아놔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해당 부분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패널들 안에 패널이라고 해서 되어 있고 이 패널들이 전체 화면을 다 차지할 수 있게끔 이 패널스
패널스 안의 li들을 전차면을 다 차지하게끔 패널스 안에 이 패널들을 전차면 기준으로 픽스드 고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패널스 안에 패널이라고 해서 CSS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널의 스타일을 작성. 자, 클래스명 패널 안에 패널들입니다. 포지션 전차면을 기준으로 해서 위치를 잡을 거니까 무조건 화면을 기준으로 해서 위치를 잡을 거니까 픽스드 해서 해주고, 모든 패널들마다 다 왼쪽에 붙어 있게 할 거고 탑에 붙어 있게 할 거고 바텀에 붙어 있게 할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지금 왼쪽에 다 치우쳐서 겹쳐 있겠죠. 자, 이 요소들의 너비를 앞서 위에서 변수명이 있었거든요. 변수명에 있는 걸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calc 해서 함수를 이용해서 앞서 위에 변수명 패널의 위드가 있었어요. 이 패널의 위드는 너비를 7등분한 거였습니다. 7등분한 걸 그냥 써도 되지만 여기에다가 1픽셀을 더해서 중간 각각의 패널들마다 1픽셀씩 겹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올라갈 때 이렇게 해서 패널들을 우리가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겹칠 거란 말이에요. 패널들을 이렇게 배치를 하는데 여기 이 부분이 1픽셀이 겹치게 해서 여기 라인이 좀 보이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화면 보면 이렇게 해서 여기 올라올 때 지금 여기 뒤에 배경이 아무것도 없어서 해당 라인이 잘 안 보이지만 1픽셀씩 겹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클립 패스를 이용해서 마스크를 걸 거예요. 일단은 이 요소의 백그라운드는 앞서 위에서 변수명 설정되어 있었던 라이트 그레이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을 확인해 보면 지금 요 UL에 li의 너비가 나와야 되는데 보면 지금 0이 나와 있네요. 아, 여기 뒤에 단위를 안 썼네요. 자, 여기 1픽셀 해서 단위까지 써주고 브라우저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라우저 화면을 이렇게 보면 이제 요소들의 너비 이렇게 해서 각각 전체 화면에서 7등분한 퍼센트 플러스 1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부분이 이제 하나하나 여기 이제 옆에 보면은 겹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패널들마다 기본적인 위치를 잡을게요. 여기에 레프트 값을 이 li들마다 레프트 값을 0에서 얘가 너비가 몇이었죠? 275면 얘 레프트 값은 276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지게끔 산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널스 안에 li들마다 순번을 이용해서 레프트 값을 줘보도록 할게요. nth child 해서 1번째라고 선택을 하고 레프트 값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산을 통해서 만들 거니까요. calc 하고 변수명 패널에 width라고 하고 여기에다가 곱하기 해서 0 하면 맨 앞에 게 될 거고, 그러면 두 번째 거부터 만들면 되겠네요. 두 번째 거의 값은 요거대로 그대로 해주면 되겠고, 그러면 얘가 만약에 지금 100%를 7로 나눈 게 100%를 나누기 7로 하면 하나당 14%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의 너비가 지금 얘의 레프트 값이 14% 정도 되는 거고 왼쪽에서 14% 정도에 있겠죠. 자,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이건 편의상 한 줄로 해서 좀 빠르게 만들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여기에다가 곱하기 2 하면 되겠죠. 곱하기 2 해서 이때 연산자 앞뒤로는 반드시 공백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두 개까지만 하고 볼게요. 지금 자동으로 프리티어가 있어서 이렇게 개행을 해주고 있어요. 자, 일단 브라우저 메일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0, 14%, 28% 해서 위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4, 3, 5, 4, 6, 3, 5, 일곱 번째까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작성하고 브라우저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화면을 이렇게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전체 화면을 다 차지하고 있는 저 요소에다가 앞서 영상에서 소개했던 클립 패스를 이용해서 마스크를 걸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브라우저 화면을 보면 이렇게 해서 모두 채워져 있는데 제 의도대로 여기에 선이 좀 보였어야 되는데 선이 안 보입니다. 여기에 일부러 1픽셀씩 겹치게 했는데 동일한 색깔이라서 겹쳐 있어도 얘가 겹쳐 있어도 얘가 이중으로 진하게 보이진 않네요. 자, 그러면 여기 위드에서 1픽셀을 더할 필요 없이 이렇게 그냥 변수의 값을 다 쓰는 걸로 하고 대신 보더를 추가할게요.
보더를 라이트 1픽셀에 솔리드에 ccc 해서 이렇게 보더를 추가하는 걸로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브라우저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선들이 생겼어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클립 패스를 이용해서 마스크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크를 적용하고 안 보이게 처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클립 패스를 이용해서 지금 어느 부분이 안 보이게 할 거냐면 얘가 이렇게 해서 지금 아까 완성본을 봤을 때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려 있던 거를 풀면서 여기가 보여야 되는 거니까 위에서 inset으로 첫 번째 값, 즉 위에서 얼마큼은 가릴지 속성을 정해주는 첫 번째, 네 번째 값 중에 첫 번째 값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클립 패스를 이용해서 inset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가리겠다라고 해주고 일단은 어떻게 가려지는지 보기 위해서 50%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브라우저 한번 봅시다. 제가 반을 가렸어요. 자, 그럼 이렇게 반이 가려졌죠? 그러면 여기 반을 가려서 안 보이게 한 거고 요 흰색이 이제 안 보이게 한 거지 않습니까? 100% 하면 다 가려지겠죠. 100%에서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열자마자 이렇게 다 보이는 걸로 일단은 해 놨습니다. 자 그리고 인제 우리가 저 클립 패스가 좀 전에 설정한 이 100% 에서 0 으로 바뀌게끔 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안에 가리고 있던 게 인제 위로 쭉 올라가서 전체를 다 가리게 할 거예요. 마스크 걸었던 것들을 다시 풀어서 흰색 화면이 전체 위를 가리도록 할 겁니다. 그 과정이 보이도록 트랜지션을 미리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지션을 미리 걸어 보죠. 1 초에 걸쳐서 속도 모델은 큐빅 베이지어 모델을 쓸 거고요. 큐빅 베이지어는 이징스 넷에 가서 참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에서 이징스 넷 들어가서 속도 모델을 보고 올게요. 자, 여기에서 완급 조절에 있는 요런 거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is in out quat를 한번 써볼게요. 그럼 여기 큐빅 베이지어 속도 모델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포지션 해보면 이런 식으로 중간이 빠르고 앞뒤가 느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 작동하게끔 요 큐빅 베이지어 속도 모델 복사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속도 모델을 넣어줬어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CSS로 할 것들은 대략 정리가 됐고 이제 스크립트를 통해서 열자마자 이 녀석의 높이, 이 마스크가 일단은 0으로 들어오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요게 이제 줄어드는 것들을 언제 할 거냐면 이 페이지가 로딩 되자마자 저는 요 body에다가 클래스명 loaded를 추가할 거고 그 다음에 다시 마스크가 올라가는 두 번째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second round라는 클래스명을 추가해서 가릴 거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가 다 올라간 다음에는 여기에서 마스크를 다 적용한 다음에는 다시 보이도록 클래스명을 third round, 3라운드라는 걸 만든 다음에 애니메이션을 종료하는 식으로 구현을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스크립트를 작성을 할 건데 이 loaded second round 그리고 third round라는 클래스명을 추가하겠답니다. 그리고 그 클래스명이 있을 때 CSS를 작성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스크립트에서는 시간차를 가지고 애니메이션이 지금 제가 1 초에 걸쳐서 나타나라고 했으니까 그 1 초의 시간에 따라서 열자마자는 loaded라는 클래스명을 body에 추가하고 그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나서 제가 작성한 이 부분에 이 클립 패스가 다시 보여지는 애니메이션이 끝났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세컨드 라운드를 추가하고 세컨드 라운드가 있다라고 한다면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서드 라운드를 추가하는 식으로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크립트를 먼저 작성을 해서 제 의도대로 클래스명이 순차적으로 들어오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S 작성해 볼게요. 자, 일단은 body를 먼저 변수로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ody에서 document에서 call selector라고 해도 되고 body로 바로 직접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누구한테 지금 애니메이션을 걸어 줄 거냐면 여기에 이 패널들이요. 요 패널들한테 애니메이션을 적용할 거고 그래서 패널의 막내 이
막내 요 마지막 요소의 애니메이션이 작동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마지막 요소의 트랜지션 효과가 끝났다라고 한다면 그걸 감지해서 우리는 클래스명을 순차적으로 추가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윈도우가 로드되자마자 작동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벤트를 좀 걸어 볼게요. 윈도우에 add event listener 해서 load. 자, 도매 컨텐츠가 로드되면 할 일로 넣어도 됩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 스크립트는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스크립트 자체가 여기 바디 안에 내용을 다 읽은 다음에 있거든요. 만약에 이 메인제스가 헤드와 헤드 사이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요 스크립트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는 안 써도 작동하긴 해요. 자, 이 상태에서 열자마자 body에다가 클래스 리스트 해서 클래스명 loaded를 추가하겠대요. 페이지가 로드 되자마자 우리는 로드가 있을 때 애니메이션을 작동을 시킬 거니까. 자, 이렇게 하면 좀 전에 HTML에서 보시면 body에 분명히 loaded라는 클래스명이 없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브라우저 화면을 보면 새로 좀 해볼게요. F12 눌러서 개발자 도를 보면 이제 loaded라는 클래스명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loaded라는 클래스명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자, 그러면 스크립트가 잘 작동했다는 얘기고 다음 봅시다. 여기에서 이제 트랜지션, 여기 이 마스크에 걸려있던 트랜지션을 우리가 웹 페이지가 열리자마자 를 애니메이션을 걸 거란 말이에요. 그 애니메이션은 로디드라는 클래스명이 있을 때 작동하라고 해놓을 거고, 그러면 로디드가 들어왔을 때 애니메이션이 작동하도록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CSS에 가서 로디드가 있을 때 우린 마스크 걸었던 걸 다 풀겠다고요. 해볼게요. 마스크 애니메이션을 여기에 로디드라는 게 들어온다고 하면 맨 밑에 써볼게요. 클래스명 로디드가 있으면 우리는 패널스 안에 클래스명 패널들에 클립 패스해서 마스크를 다 풀어서 가리지 않도록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 그러면 지금 앞서 우리가 세로로 이렇게 패널을 만들었고 원래는 흰색이 있었는데 우리가 마스크로 싹 가려가지고 뒤에 있는 컨텐츠가 보이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얘를 0으로 하면 안 가린 거니까 이제 흰색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 흰색이 보이도록 할 거고 이 페이지가 열리자마자 트랜지션에 플레이 해서 요소들마다 지금 동일하게 올라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얘를 안 적어요. 안 적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크립트를 통해서 body에 뭐가 들어옵니까? loaded라는 게 들어와요. loaded라는 게 들어오면 앞서 패널, 여기 있던 패널의 이 높이, 여기 가렸던 얘가 풀리면서 이제 흰색이 다 보일 거예요. 쭉 올라갈 겁니다. 그 과정이 1초에 걸쳐서 보일 거예요. 브라우저 면 볼게요.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세로 고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보이는데 완성본하고 다른 부분이 얘가 순차적으로 안 올라온단 말이에요. 자, 저렇게 순차적으로 얘들마다 움직이는 속도가 다르게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렇게 다르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저 속도가 다르도록. 그래서 우리가 HTML에 뭘 넣어놨었냐면 이 div, 이 li들마다 변수, 인덱스라는 걸 넣어놨어요. 그러면 저 인덱스의 수치를 가지고 우린 딜레이를 차등적으로 줄 수 있단 말이죠. 해볼게요. 여기에서 로디드라는 게 있을 때 패널들마다 이것들마다 트랜지션의 딜레이를 걸 거다. 딜레이를 거는데 저 패널들이 가지고 있는 변수명의 값을 가져올 거예요. C 계산을 통해서 변수명 이렇게 index라고 해주면 지금 우리 index라는 변수명은 ECSS는 없어요. ECSS는 없고 저 index라는 변수명의 값이 여기에 있어요. 우린 여기에 설정되어 있는 이 변수명을 CSS에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건 3이 들어올 거고 두 번째 건 2가 들어올 거고 세 번째 건 1, 0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숫자 가지고 여기에다가 0.06초 정도라고 한번 해볼게요. 앞뒤 연산자 사이에는 이렇게 해서 있고요. 자, 그러면 얘들마다 여기에 3, 2, 1, 0 들어오면서 차등적으로 트랜지션에 딜레이가 걸리겠죠? 확인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차등적으로 딜레이가 걸리고 있습니다. 네, 의도대로 잘 걸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의 이 트랜지션이 끝나면 우리는
스크립트에 가서 뭘 해 주고 싶으냐면 아까 세컨드 라운드 인제 이 라운드는 뭐가 작동해야 되냐면 저게 끝난 다음에는 이게 다시 마스크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걸려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영상에서 클립패스는 값을 4 개를 적을 수 있다라고 했고 위에서 여기가 상단, 여기가 오른쪽, 여기가 하단 그러니까 세 번째 값을 인제 100%로 늘리는 애니메이션을 작동해야 돼요. 언제요? 여기에 이 애니메이션이 끝나면. 그러면 자바스크립트에서 CSS의 이 애니메이션이 끝난 걸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있습니다. 작성을 한번 볼게요. JS 가 보겠습니다. 자, 이 바디 안에 저 요소에 아까 우리가 막내 요소를 선택을 해 볼게요. 요 막내 요소한테다가 트랜지션이 끝났다라는 게 감지되면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막내 요소를 선택을 해야 되겠네요. 막내 요소를 선택을 해 볼게요. JS에 가서 last panel이라고 해서 막내 패널을 선택하고 document for selector 클래스명 panels 안에 패널 중에 막내 last child라고 해서 해당 요소를 이렇게 선택을 했고 저 요소에 어떤 이벤트가 일어나면 트랜지션이 끝났다는 이벤트가 일어나면 이 last에 add 이벤트 리스너 해서 이벤트의 종류는 transition end라는 이벤트가 일어나면 할 일 해서 작성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일 작성. 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면 저 라스트 패널에 이제 트랜지션이 다 끝났어요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바디에다가 클래스명 세컨드 라운드라는 걸 추가할 겁니다. 만약에 세컨드 라운드라는 게 이미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서드 라운드라는 걸 추가할 거예요. 자, 그러면 if문을 작성해서 만약에 바디에 클래스 리스트 contains 해서 어떤 특정 클래스명이 있는지 없는지 포함되어 있는지를 판단해 주는 함수죠. 그래서 second round라는 클래스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바디에다가 클래스 리스트 add 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거니까 third round라는 걸 추가하고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 바디에다가 클래스 리스트 add 해서 second round라는 클래스명을 추가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면 이 라스트 요소의 애니메이션이 끝난 단계, 즉 아까 브라우저 화면에서 이 단계요. 이렇게 다 채워서 다시 기존의 컨텐츠를 안 보이게 한 이 상태, 이 상태가 됐다라고 한다면 바디에다가 이제 뭘 추가하겠다는 겁니까? 세컨드 라운드라는 클래스명을 추가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여기에서 검사해보면 세컨드 라운드가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컨드 라운드가 있을 때 또 트랜지션을 넣겠다고요. 세컨드 라운드가 있을 때 또 트랜지션을 넣을 거고 트랜지션이 또 끝난 다음에는 이미 세컨드 라운드가 있으니까 그 다음 단계인 서드 라운드라는 클래스명이 들어올 거예요. 자, 그러면 세컨드 라운드일 때 이제 얘들을 이렇게 접는 트랜지션을 또 작동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CSS에 가서 여기에다가 복사했고요. 여기에다가 클래스명 뭐가 들어온다고요? 세컨드 라운드가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 해서 세컨드 라운드가 들어오면 패널을 다시 아래쪽에서 위로 해서 접게끔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에서 수치 4개를 적어서 마스크를 걸 수 있다라고 했고 아래쪽부터 이렇게 마스크를 거는 건 세 번째 값을 주면 되는 거였어요. 자, 세 번째 값을 여기에서 세 번째 값을 100%로 이렇게 하면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요렇게 순차적으로 애니메이션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마스크가 걸리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가려서 이 흰색이 안 보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흰색이 위로 쭉 올라가는 게 작동하겠죠.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해주면 되겠고요. 이미 트랜지션 딜레이는 다 각각 적용되어 있으니까 다시 쓸 필요는 없고 그러면 이 세컨드 라운드가 들어왔을 때 패널에 이 트랜지션 효과가 끝나면 그러면 아까 스크립트 볼게요. 그러면 이제 어떤 단계가 되는 거예요? 이 라스트 패널에 또 트랜지션 엔드라는 이벤트가 일어난 거고 이미 바디에 세컨드 라운드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서드 라운드라는 클래스명이 추가되겠네요. 그죠? 브라우저면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새로 진행해보면 됐고 끝났고 올라가고 그러면 바디 개발자 도구에서 바디를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로디드 맨 열자마자 로디드 있어 가지고 흰색이 채워지게 되고
그럼 흰색이 채워지는 애니메이션이 끝난 다음에 그 트랜지션이 끝나면 세컨드 라운드가 들어오고 세컨드 라운드가 들어오면 흰색이 다시 위로 접히는 트랜지션이 작동하고 그 트랜지션이 끝나면 서드 라운드가 시작합니다. 그러면 서드 라운드가 시작하면 다시 한번 보면 여기에 순서를 천천히 되게끔 아까 이 트랜지션이 앞서 1초로 돼 있었는데 그걸 좀 느리게 해 볼게요. 얘를 오른쪽에 놓고 CSS에 가서 여기가 1초였는데 얘를 5초로 한번 해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했고요. 브라우저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천천히 볼게요. 새로 고침했고요. 열자마자 로디드가 있습니다. 로디드가 있으면 이렇게 해서 다시 0으로 해서 흰색이 채워지고 이 애니메이션이 끝나면 세컨드 라운드라는 클래스명이 들어오고 있고 세컨드 라운드가 끝난 다음에 저 트랜지션이 끝나면 이제 서드 라운드가 작동을 했어요. 자, 다시 열자마자 로디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디드가 들어오고 있으면 우리 CSS에서 어떻게 작동하라고 돼 있었냐면 이렇게 100% 클립 패스의 첫 번째 100% 값이 이제 0으로 바뀌는 그 트랜지션이 작동해서 원래 가리고 있던 이 흰색이 다 보이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로디드 해서 요 애니메이션이 트랜지션이 작동하고 있고 저 트랜지션이 끝나면 세컨드 라운드가 돼요. 그럼 세컨드 라운드가 있을 때는 우리가 CSS를 어떻게 짜놨죠? 세컨드 라운드가 있을 때는 이렇게 해서 요 애니메이션 얘가 줄어드는 게 작동을 하고 그러면 마지막에는 서드 라운드가 작동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서드 라운드가 작동하면 뭘 할 거냐면 이미 애니메이션은 끝났거든요. 근데 지금 바디 안에는 오버플로우 히든이 있어서 여기 안에 내용이 길어도 아래 내용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드 라운드가 들어오면 이 오버플로우 히든을 풀 거예요. CSS 다시 가보겠습니다. 서드 라운드가 들어오면 서드 라운드라는 클래스명이 들어오면 그러면 이 서드 라운드가 바디에 있는 거니까 바디에 있던 오버플로우 속성을 오토로 풀어서 세로로 긴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내용이 보이도록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작성하고 다시 한번 브라우저면 보겠습니다. 그러면 5초에 걸쳐서 얘가 줄어드는 게 작동을 하고 그러면 세컨드 라운드 들어오고 세컨드 라운드 들어와서 서드 해서 서드가 되면 여기에 이제 오버플로우 히든이 풀려서 여기에 이제 새로 긴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스크롤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완성이에요. 여기까지 하면 모든 스크립트가 완성이 됐는데 더불어서 지금 이 부분, 제목 부분이 지금 좀 밋밋해요. 지금 우리가 페이지, About 페이지 클릭해 보면 이렇게요. 그리고 컨택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시간 좀 다시 늘릴게요. CSS에 가서 시간을 지금 아까 전체적으로 작동하는 걸 보려고 5초로 늘려놨었단 말이에요. 시간을 좀 다시 1초로 줄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브라우저면 다시 볼게요. 자, 이렇게 열자마자 이렇게 해서 애니메이션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올라오고 사라지고 그다음에 어바 페이지를 클릭하면 어바 페이지 이렇게 보이고 있고 컨택 페이지 클릭하면 컨택 페이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기존에 저기 제목이 저 내용이 안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저 애니메이션이 끝난 다음에 여기 있는 컨텐츠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요 애니메이션이 끝난 다음에 어디 있는 내용이 나왔으면 좋겠냐면 이 바디 안에 이 컨텐츠에 있는 내용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즉 메인 페이지 메인의 내용이 그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이 끝난 다음에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도 애니메이션을 살짝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메인에 있는 내용들이 안 보이게 오페서티와 그리고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살짝 아래로 내려놓을 거예요. 그러고 이 페이지의 로딩 애니메이션이 끝나면 그러면 쓱 해서 다시 오페서티가 올라오고 아래에서 쓱 올라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애니메이션 걸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페이지 메인에 가서 여기 안에 있는 모든 요소라고 하든가 이거 자체라고 하든가 전체 페이지가 다 올라게 하고 싶으면 얘에다가 직접 걸면 되겠죠? 클래스면 페이지 메인에다가 직접 걸어볼게요. 자, 여기입니다. 페이지 메인에다가 오페서티를 0으로 해놓고 트랜스폼에 트랜슬레이트 해서 y 값을 지금보다 100픽셀 아래쪽으로 있게 할게요. 그러다가 얘가 화면에 애니메이션이 다 끝난 다음이니까 애니메이션이 끝나면 우리 서드라는 게 들어오죠. 서드 라운드라는 게 들어오면
그때 얘가 올라오는 식으로 그렇게 해놔도 되고 안전하게는 어느 타이밍에 나타나면 좋을지 좀 보겠습니다. 세컨 라운드가 들어온 다음에 작동하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클래스명 세컨 라운드가 있을 때 페이지 메인에 오페서티가 1로 올라오고 트랜스폼의 값이 원래대로 난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식으로 해 주고 그 과정이 보이도록 얘도 트랜지션을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0.5 정도 해 볼까요? 자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을 볼게요. 자 그러면 화면 좀 다시 보겠습니다. 새로 고침했고요. 아 조금 빠르네요. 세컨 라운드가 들어왔을 때 얘가 조금 빨라요. 서드 라운드로 바꿔 볼게요. 서드 라운드. 브라우저 화면 다시 네. 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서드 라운드가 들어온 다음에 기존의 본문의 내용이 아래쪽에 살짝 올라오는 식으로 이렇게 구현해 봤습니다. 조금 타이밍이 느린 것 같아서 요거를 조금만 당길게요. 0.1초. 그러면 0.1초, 0.3초에 걸쳐서니까 얘를 세컨드 라운드라고 하되 여기서 딜레이를 살짝 걸어서 조금만 당겨 보는 걸로 할게요. 텐션의 딜레이를 걸어서 0. 이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조금 빨라요. 0.5초 라고요. 0.5초 있다가 0.3초에 걸쳐서 작동하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조금 빠르군요. 1초 있다가 라고 해 다시. 네. 이렇게 해서 좀 느린 감이 있는데 0.8초 정도. 네. 이렇게 해서 홈 내용 나오고 있고 어바웃 페이지 네. 컨택 페이지 네. 이렇게 해서 페이지 전환 애니메이션이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체 시간도 1 초가 조금 느리긴 합니다. 조금만 당겨 볼게요. 여기에서 위에서 앞서 패널이 여기 1 초였는데 얘도 조금만 당길게요. 0.6초 정도로 당기면 얘도 0.4초 정도 네 이렇게 해서 딜레이는 0.4초라고 했고 얘는 0.6초에 걸쳐서라고 했어요. 그럼 조금 더 빨리 애니메이션이 작동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홈, about, contact 네. 이렇게 얘가 쪽 0.5초 있다가라고 6초 있다가 다시 네. 이렇게 해서 about, home 네. 이렇게 해서 페이지 전환 애니메이션을 CSS와 순수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구현을 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성본은 골드 회원 폴더 확인해 주시면 감사합니다.